당뇨병을 앓고 있다면 의사 선생님께서 아마 운동을 더 하라고 하셨을 거고 탄수화물을 적게 먹으라고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혈당 관리를 위해 약을 복용하라고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술이 혈당을 낮출 수 있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정말입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사실 저는 혈당을 낮출 수 있는 더 놀라운 방법들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방법들이 무엇인지, 각각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사용해도 안전한지에 대해 다룰 겁니다. 마지막 방법은 정말 마음에 드실 거예요. 저에게는 인생을 바꾼 방법이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바로요.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예상치 못한 혈당 낮추는 방법들은 어디서 찾았나요? 저는 아담 브라운이라는 사람의 논문을 발견했는데 이 논문에서 그는 혈당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 요인들은 과학적 연구, 전문가들과의 대화, 그리고 그가 18년 동안 당뇨병을 앓으면서 쌓은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저는 그보다 2배나 오랜 시간 동안 당뇨병을 관리해 왔습니다. 연속 혈당 측정기를 6만 시간 동안 착용해 왔죠. 그리고 그가 여기서 설명한 모든 요인들을 저 역시 직접 경험해 봤습니다. 단 하나, 생리주기만 빼고요. 아무튼 아담이 정말 정확하게 말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논문에서 발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혈당을 낮추는 뜻밖의 요인, 식사 시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담은 늦은 밤에 많은 양의 저녁 식사를 하면 밤새 혈당이 180 mg/dl 이상으로 높게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가 탄수화물과 지방이 많을 때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담이 더 이르고 가벼운 저녁 식사를 할 때는 밤새 혈당 수치가 70에서 140 mg/dl 사이의 최적 범위에 머무릅니다. 저도 저녁 식사 시간을 조절해보고 있는데 아주 비슷한 결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저녁을 7시 전에 먹으려고 하고 늦은 밤 간식도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제 평소 저녁 식사는 주로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자연식품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복합 탄수화물과 건강한 지방도 조금씩 포함해도 괜찮습니다. 여기 제가 저녁 식사로 자주 먹는 혈당에 좋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대부분 채소, 콩류, 통곡물, 살코기, 달걀, 그리고 건강한 지방들입니다. 가볍고 이른 저녁 식사를 하는 것은 정말 효과가 있습니다. 아주 쉽게 실천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추천합니다. 다음은 9번 이제 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술을 마시는 것이 좋은 생각인지 아닌지 말씀드리기 전에 혈당을 낮추기 위해 알코올이 어떻게 혈당을 낮출 수 있는지 그 원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담이 논문에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보통 간은 혈류로 포도당을 방출하지만 술을 마시면 간이 알코올을 분해하는 데 집중하게 되어 포도당 방출이 줄어듭니다. 이로 인해 술을 마신 후 몇 시간 동안 혈당 수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에 술을 마셨을 때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합니다. 많은 알코올 음료에는 탄수화물 많은 믹서 등 다른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분들은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혈당을 낮추려면 술을 마셔야 할까요? 그건 본인 선택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공식적으로 술을 권장할 수는 없습니다. 술을 과하게 마시면 건강에 다른 부정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파티에서 한두 잔 정도 마신다면 뭐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혈당을 더 자주 체크하고 책임감 있게 즐기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술은 위스키에 얼음을 듬뿍 넣고 다이어트 콜라와 마시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이제 혈당을 낮추는 또 다른 8번째 의외의 요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도 정말 놀랐어요. 아담은 우리 환경에서의 작은 변화조차도 우리가 내리는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택은 혈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식사나 인슐린 투여와 관련된 선택일 때 더욱 그렇습니다. 그가 언급한 작은 변화 중 하나는 우리가 주방에서 사용하는 접시와 그릇의 크기입니다. 그는 같은 음식을 작은 접시에 담으면 큰 접시보다 더 푸짐해 보인다고 주장합니다. 작은 접시나 작은 그릇을 사용하면 탄수화물을 덜 먹게 되고 혈당도 그만큼 높게 오르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접시 크기가 그렇게 큰 영향을 줄 거라고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뷔페 식당에서 직접 실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걸 2-3달 정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작은 접시를 사용할 때마다 실제로 덜 먹게 되고 심지어 돈도 덜 내게 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작은 양을 담으니까 그 식사에 들어있는 탄수화물 양을 더 쉽게 계산할 수 있었고 인슐린도 더 정확하게 맞출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접시는 얼마나 커야 할까요? 아담은 8인치짜리 저녁 식사 접시로 바꾸고 그 접시의 절반을 채소로 채우라고 추천합니다. 또한 아담의 조언을 따르자 혈당이 140을 넘지 않았음을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혈당을 낮추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약간 예상 바뀌지만 7번째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쉽습니다. 저도 그런 걸 정말 좋아합니다. 아담은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한 날에 혈당이 가장 높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런 날에는 인슐린이 거의 25%더 필요했고 혈당 변동성도 21%더 높아졌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저는 아담만큼 정확하게 측정하지는 않았지만 그 사실을 확실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밤에 잠을 잘 못 자면 다음 날에는 보통 혈당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특히 아침 식사나 다른 식사 후에 혈당이 훨씬 더 많이 치솟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많은 당뇨병 연구와 일치하는데 수면 부족이 혈당 상승뿐만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 체중 증가, 음식 섭취 증가, 그리고 탄수화물에 대한 갈망까지 유발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방법은 꽤 간단합니다. 더 많이 주무세요. 저는 하루에 최소 7시간을 목표로 하지만 8시간이 저에게는 정말 최적의 시간입니다. 이 팁은 확실히 추천합니다. 다음으로 혈당을 낮출 수 있는 또 다른 예상치 못한 요인인 외부 온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담은 당뇨병에서 천 조절에 관한 과학적 리뷰를 언급합니다. 이 리뷰는 많은 연구를 요약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추위에 노출되는 것이 제2형 당뇨병에서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할 수 있다는 근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제2형이 아니라 제1형 당뇨병입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추운 날씨는 보통 제 혈당을 낮추는 경향이 있고 당뇨병을 앓고 있는 제 많은 친구들도 이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이것이 추운 날씨에 우리 몸이 따뜻함을 유지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 하기 때문일 수 있고 이것이 혈당을 낮춘다고 언급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는 추위 노출을 찬성합니다. 그건 제가 좋아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 반면에 저는 더운 날씨에는 혈당이 더 고집스러워지고 최적의 범위를 유지하려면 인슐린을 더 많이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일부 당뇨병 환자들이 반대 경험을 보고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햇볕에 앉아 있거나 뜨거운 샤워나 목욕을 하면 혈당이 내려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담은 닥터 디킨슨의 블로그 글을 언급하는데 그 글에서는 열로 인해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당이 떨어질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금색 샤워를 하거나 햇볕에 앉아 있어야 할까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나 아담에게 효과가 있는 방법이 여러분에게는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호기심을 갖고 직접 실험해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가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5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논란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당뇨병 커뮤니티에서 혈당 관리를 잘하는 많은 사람들이 저탄수화물 식단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 저도 이 식단을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식단이 오랫동안 잘 맞았지만 이 논문을 보고 저탄수화물 식단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걸 다시 깨달았습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을 할 때 에너지를 주로 지방에서 얻었습니다. 하지만 아담의 논문처럼 지방이 많은 음식은 당뇨병 환자의 인슐린 저항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지방이 많은 음식을 먹을 때는 같은 양의 지방이 없는 음식에 비해 더 많은 인슐린이 필요할 때가 많고 단백질도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담도 탄수화물 없이 단백질만 먹어도 혈당이 천천히 오르는 걸 막으려면 인슐린이 필요하다는 걸 압니다. 저도 확인했습니다. 지방이 많은 식사와 동물성 단백질은 저를 더 인슐린 저항적으로 만들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혈당이 서서히 올라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제 혈당 조절을 더 쉽게 만들어준 놀라운 것은 바로 좋은 탄수화물을 더 자주 먹는 것이었습니다. 식단에 좋은 탄수화물을 더 많이 추가할수록 인슐린 감수성이 더 좋아지고 그 탄수화물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인슐린도 더 적게 필요하게 됩니다. 직관적이지는 않지만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함정이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탄수화물은 아무거나가 아닙니다. 이 방법은 아마 흰빵, 흰쌀, 파스타나 기타 고도로 가공된 탄수화물에는 효과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하는 탄수화물은 가공되지 않은 탄수화물이기 때문입니다. 통곡물, 콩류, 전분이 많은 채소, 과일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음식들을 적당량 접시에 추가하면 인슐린 감수성이 더 좋아지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혈당이 내려가고 혈당 조절도 더 쉬워질 겁니다. 이제 탄수화물을 더 먹는 것이 망설여진다면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는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부터 시작하고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은 피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참고로 제 채널엔 올바른 선택에 도움되는 영상이 많습니다. 다음은 4번째입니다. 혈당 조절을 진지하게 개선하고 싶다면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 꼭 들어주세요.
아담은 자신의 당뇨병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자주 혈당을 체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혈당을 더 자주 측정할수록 혈당이 높거나 낮을 때마다 더 잘 조절해서 최적의 범위로 되돌릴 수 있다고 합니다. 데이터는 또한 그가 잘한 점이나 다음번에 다르게 해야 할 점에 대해 유용한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연속혈 당 측정기를 사용하든 손가락 체혈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혈당을 자주 측정할수록 HbA1c가 낮아지고 타임 인 레인지가 높아집니다. 이 두 가지는 좋은 혈당 조절의 기준입니다. 이제 저는 아담과 이 모든 연구 결과에 동의하지만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보세요. 혈당 관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자신을 탓하기 쉽습니다. 나는 당뇨병 환자로서 부족해. 또 실수했어. 그걸 먹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하지만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좋은 혈당이나 나쁜 혈당은 없습니다. 그저 정보일 뿐이에요. 잠시 멈추고 그 정보를 받아들이고 거기서 배우셨으면 합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왜 내가 파스타를 많이 먹을 때마다 혈당이 이렇게 많이 오를까? 다음에는 뭘 다르게 해볼 수 있을까? 파스타를 좀 덜 먹어야 할까? 이런 식으로요. 저녁 식사 후 산책, 인슐린 추가 또는 조기 투여, 다른 소스나 파스타 브랜드 구매 등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혈당을 자주 체크하는 것은 자책이 아니라 몸을 이해하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으로 혈당을 낮추는 또 다른 요인인 하루 중 시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담은 아침 운동이 오후나 저녁 운동에 비해 혈당을 덜 떨어뜨린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는 아침에 인슐린 저항성이 더 높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아침에 인슐린 저항성이 더 높습니다. 아침에 탄수화물이 많은 식사를 하면 저녁에 같은 양을 먹을 때보다 혈당이 훨씬 더 많이 오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알겠어요, 톰. 좋은 정보네요. 그런데 이걸로 뭘 해야 하죠? 이게 제 혈당 낮추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나요? 그럼 제가 이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이게 여러분께도 영감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아침에 더 활동적으로 움직이면 고집스러운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사무실에서 몇 블록 떨어진 곳에 차를 주차하고 걸어가며 계단만 이용하고 엘리베이터는 사용하지 않아요. 또한 아침에는 음식을 덜 먹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하면 오전에 혈당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돼요. 반면에 오후에는 혈당이 더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서 그때는 그렇게 많은 신체 활동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이스크림을 몰래 먹고 싶으면 오후가 가장 좋은 시간인 걸 알아요. 또 한 가지는 아침에는 같은 양의 탄수화물을 먹더라도 오후보다 인슐린을 조금 더 많이 주사한다는 거예요. 저는 인슐린 대 탄수화물 비율을 더 낮게 쓰면 하루 종일 혈당이 일정하게 유지돼서 아담의 의견에 동의해요. 이제 하루 중 시간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의 하루가 저와 다를 수도 있지만 혈당을 자주 체크하다 보면 앞서 말한 것처럼 패턴을 발견하고 작은 조정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혈당 변동 없이 잘 조절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두 번째는 혈당과 거의 연결해서 생각하지 않는 부분인데 바로 가족 관계와 사회적 압박입니다. 아담은 자신의 논문에서 당뇨병, 스트레스, 그리고 혈당 결과 사이의 연관성을 발견한 심리학자를 언급합니다. 그녀는 가족 간의 갈등이 심할수록 당뇨병 환자들의 혈당 수치와 HbA1c 수치가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저도 힘든 가족 상황을 겪을 때마다 스트레스가 올라가고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이 점에 동의하며 이런 상황을 제가 어떻게 대처하는지도 공유하고 싶습니다.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관계를 개선하는 데 힘쓰는 것이 좋은 분위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때로는 이것이 스트레스를 줄 수 있지만 그런 순간에 집중하고 마음을 다하는 것이 지금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정말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담도 사회적 압력이 우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언급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보통 균형 잡힌 건강한 점심을 먹지만 라자냐와 애플파이를 만드는 이모 집에 초대받으면 이모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큰 접시에 가득 담아 먹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식사는 혈당 관리 측면에서 훨씬 더 다루기 어렵다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저는 99%의 시간 동안 혈당을 우선시합니다. 그래서 가끔 애플파이를 먹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 언급했듯이 이런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혈당을 조절할 수 있는 많은 전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전 영상을 보지 않으셨다면 꼭 구독하시고 제가 리스트에서 1위를 말씀드리기 전에 확인해 보세요. 저에게 질문하고 싶으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제 패트리온을 이용하시는 겁니다.
저는 후원자분들의 모든 메시지에 답변해드리고 보너스 콘텐츠와 커뮤니티 콜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제 패트리온 그룹의 자리는 한정되어 있지만 오늘 확인해보니 아직 몇 자리 남아있으니 기회가 있을 때 꼭 가입해주세요. 이제 제 목록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방법은 제 전체 혈당 조절에 정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걸 정기적으로 하기 전까지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전혀 몰랐습니다. 당뇨병을 앓고 계시고 어떤 약이라도 복용하고 계신다면 복용하는 약의 용량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 용량이 직접적으로 혈당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대부분 약 용량이 높을수록 혈당이 더 낮아집니다. 하지만 많은 당뇨병 환자와 일부 의료진조차 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 복용 시간도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아담이 그의 논문에서 지적했듯이 휴말로그나 노보로그 같은 속효성 인슐린을 식사 20분 전에 맞는 것이 그에게는 이상적입니다. 그가 인슐린이 효과를 내기 위해 이 추가 20분을 허용할 때마다 바로 식사를 시작할 때보다 혈당이 덜 급격하게 상승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속효성 인슐린을 사용하기 때문에 보통 10-15분만 기다리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아담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인슐린을 주사할 때마다 기다리지 않고 바로 식사를 하면 혈당이 엄청나게 치솟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어렸을 때 철없을 때 그런 일이 정말 자주 일어났었습니다. 참고로 아담도 많은 E형 당뇨병 약물의 복용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약은 하루 중 아무 때나 꾸준히 복용해도 되지만 메트포르민 같은 약은 식사와 함께 복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약 복용 최적 시기가 저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어떤 음식을 먹는지, 어떤 종류의 인슐린을 사용하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저는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 사용하는 30가지, 이른바 혈당 관리 요령 목록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오늘은 30가지 요령을 모두 다루진 않지만 궁금하다면 이 영상을 클릭해 다음에 시청해 보세요. 이 요령들이 혈당 관리 실력을 높여줄 거라 확신합니다. 그 영상에서 만나요. 차오.